그래서 조금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2단계까지 가려고. 그래서 서버린 AI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도대체 얼마큼 중요한 거냐. 그래서 서버린이라고 하는 것은 AI에 관련된 AI 모델, 그다음에 모델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이 모델에 실제 구현된 소스 코드, 전부 이런 것들을 지금 예,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내에 구현하는 의미인 데 근데 그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일단은 데이터 주권. 그래서 개인정보고 국가 데이터 예분들과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AI한테 물어봤을 때 이 데이터가 AI가 유치한 데이터 센터로 안 가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AI가 걔를 분석해서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데이터가 AI가 유치한 데이터 센터로 안 가죠? 어떻게 하면 안 가요? 네, 안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요. 안 간다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왜냐면 한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누가 보안 장치를 해갖고 그런 부분들을 줄 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진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현혹된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소프트웨어는 실행이 되면 어디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저장되지 않는 거 디스크릿. 맞아요. 그렇지만 어디에 올라가는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지. 메모리에 올라가지 않고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컴퓨터의 기본인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안 하고 이제 저장하지 않는다고. 근데 모르는 일반인들이 보면 저장하지 않는데 이렇게 저장하지 않는데 근데 아는 사람이 보면 뭔 소리야 도대체. 근데 메모리 위에서 돌았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장을 하는 거하고 반대로 메모리에 올라간 순간에 이미 로컬에서 데이터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동을 그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그 메모리를 그대로 카피 조금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그다음에 기술 공유, 그리고 경제, 산업, 전략상 AI 기반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들을 계속 비즈니스 만들어내는 게 국가의 임무예요. 왜냐하면 그런 신성장 동력을 위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는 많은 공장들을 필요로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요. 그리고 이 일자리를 주는 거는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예요. 이게 국가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제산업 전략 측면에서 앞으로 AI 기반으로 이런 신성장 동력, 비즈니스를 국가가 계속 서포트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국민들이 굶어 죽게 된다. 그리고 고급 인재들은 국내에서 이것과 관련된 일을 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전부 어디로 갔나? 해외로 다 유출. 지금도 뉴스에 많이 나오죠. AI 관련된 전 정부에서 R&D에서 기술이라는 AI 관련된 연구원들이 순수하게 유출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한 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K로 시작하는 나라가 코리아. K가 유명하죠? 그래서 캐대함이 아니라 K 인재 유출이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AI 쪽 관련된 인력을 해외에서 채용을 하면 그럼 국가가 그 돈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GPU 구매 사업하고 그다음에 AI 그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AI 인재 유통 사업 세 개가 지금 그 가지를 떠올라가지고 지금 예산을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인재 확보 이쪽에 뭐가 있냐면 해외에서 AI 인재를 데려오고 그 인재한테 1년에 1억을 회사에서 나가는 그 비용을 1억을 지불해줄 거예요. 이러면 되게 우리 크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해외에서 AI의 서포트를 받는 그 해외의 초급 인재, 신입사원 인재의
그 연봉이 얼마 얘기하죠? 그 연봉이 3억 개예요, 3억. 그러니까 해외에서 인재 데려와가지고 1억은 국가에서 있고 2억은 네가 줘라. 그러면 배울 수 있어요? 사장님? 네, 그래서 지금 그, 그 사업이 다시 재공고 계속 있어요. 왜냐면 싸움 기업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국가가 주도해서 지금 이 현실이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안 봐도 모르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 지금 바뀐 정부에서는 AI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1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100조라고 하는 돈이 그래서 MS가 투자하는 돈보다 작답니다. 한 나라가 투자하는 돈이 MS가 투자하는 온라인 돈보다 작아요. 그런데 우리의 경쟁자인 글로벌 시장에 MS만 있어요. 공시전. 근데 이게 지금 이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100조는 엄청난 돈인데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 금융으로는 100조는 굉장히 작은 돈이다. 그럼 언제부터 도대체 준비했어야 됩니까? 언제부터? 이미 앞단의 정부에서 실패, 앞에 정부에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지표 상승이 쌀 때 있었잖아. 그때 쌀 때 엔비디아 주식을 살 게 아니었어. 엔비디아 CPU를 샀어야 되는 거야. 그죠? 200만 원, 300만 원짜리가 3천만 원이 되고 7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 주식을 왜 사? 그걸 사가지고 대파는 되지. 근데 국가적으로 그걸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 기업이 다 샀잖아요. 근데 개인 기업이 투자하는 한계가 있죠. 그럼 계속 오는 데다가 실제로 이 사겠다고 오더를 내도 오는데 몇 조씩 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시점이 공급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문제여서 차라리 그거를 S사랑 만들자 하고 N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 거만큼은 필요 없고 그게 너무 비싸요. 그 고수는 좋은 거 같겠어. 근데 그 돈 주고 그거 사가지고는 회사가 망해서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오케이. 성능이 엄청 학습할 때 파워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습용으로 할 때는 엔비디아 거. 근데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이제는 추론에 이제 더 자원이 많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추론용 GPU를 만드는 거는 그건 가능하다. 성능 떨어져도 괜찮아요. 대신에 어쨌든 그 GPU의 로직은 전부 다 그거잖아요. 네. 이 싸움 잘하는 초특급 장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병사 100만 명이면 되기 때문에 병사 수만 늘리면 돼. 그래서 추론용 GPU를 그렇게 만든다. 좀 더 성능이 낮지만 훨씬 더 저가로. 그리고 추론 자체도 AI 모형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 모형에 맞춰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렇지 않고 불멍으로 만들면 얘가 점점 단가가 비싸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추론형 AI 모델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 딱 맞춤형으로 추론형 기술을 딱 만들면, 그러면 가격을, 엔비디아의 3분의 1 정도 내릴 수 있다. 얼마나 이득이 들어. 근데 글로벌 S사는 인내를 보고 그걸 만들어도, 우리는 급이 그 정도가 아닌데, 우리는 글로벌 급이 아니면 안 해. 그냥 내니 아이디어 되게 좋다. 아이디어 다 이야기해서. 다 듣고 나서, 뭐 더 없냐? 오, 나 다 했는데. 알았어, 앞으로 만나지 마.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꾸 언론에서 이 기사가 났어요. 싸우고 있고. anyway, 결론은 뭐냐면, 추진이 안 됐어요.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결국은 또 자기 나름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 똑같은 짓을 지금 중국이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다가 엔비디아 그 CPU, 고성능 CPU 팔구나. 그래가지고 옛날 구닥다리 모델이나 팔아.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완전히 열받았죠. 근데 중국은 어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회해가지고 전부 사들였어요. 직접 사면 못 사게 많으니까 이제 우회해가지고 다른 데에서 막 상가를 거꾸로 가지고 미국에서 건거나 그쪽에서는 써보죠. 엔비디아도 좋지. 중국이 바로 안 나오고 돌려서 막 하는 거지. 그런데 중국이 한쪽에서 자기네 직접 개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판이 엄청났죠. 야, 트럼프가 그거 막으면 중국이 직접 개발할까. 이게 지금 현실하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직접 개발하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위상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왜냐면 시장이 중국이 엄청나게 크다 생각하지 않고 중국 시장. 그러니까 일반 메모리 시장도 지금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여요. 그 삼성전자의 실적이 중국의 그 판매 수량에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메모리도 이미 중국이 개발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앞날이 막 지난 뉴스랑 보면 우리의 앞날이 약간 어두운 것 같아요. 맞죠? 하지만 항상 어두웠죠. 지금 항상 잘해왔어요. 우리나라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항상 잘해와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일단 처음 전용 AI 반도체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졌다. 이제. 학습은 어느 정도 시키고 나면 더 이상 학습할 게 없어요. 이제 데이터가 더 이상 없어서 AI가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러 다니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그냥 모여진 데이터를 학습하는 건 다 잊었는데 AI가 더 배울 수 없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AI가 자기 수족을 전 세계로 보내는 거. 그러면 전 세계로 보내려면 자율적으로 주행하면서 속속들이 막 뒤지고 다니면서 데이터 수집하는 애가 있어요. 맞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IoT를 전 세계에다 깔아가지고, 네, 그걸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IoT 방식으로 전 세계에다 깔려고 하면, 그 AI 업체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데이터를 내가 안 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하는 게 낫지. 왜냐면 전 세계에 피지컬 AI를 깔아서 이 녀석이 뭐 먼지처럼 작은 녀석이 이쪽으로 오지만 날아다니면서 원소상의 데이터를 습득하는 과정이 멀지 않았어요. 근데 뭐 테슬라도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의 운전자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한 것으로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데 사고가 나. 그럼 이제 방법은 뭐예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AI를 더 거두하는 방법은 자율주행하는 차가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직접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큰 부분이 되고 기술성, 경제 산업적 욕심을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막 이야기했지만 네, 서비스를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 업체가 서비스 수강했을 때 문제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사이버전에서 공격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독성이 일어나는 문제고 그다음에 국가 간의 외교나 협상을 할 때 완사이드하게 이제 밀리는 거예요. 말 들어 그러면 안 그러면 끊어버리다 이러면 밀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문화나 윤리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영어로 학습한 녀석은 영어로 되어 있는 모든 문서를 읽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들은 누구의 입장을 되잖아요. 영어권의 나라들의 입장을 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상하게도 사고 방식이 AI가 백인스러워. 백인스러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글로벌 업체의 AI 솔루션을 사용하는 게 일반 AI, 그러니까 범용의 AI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서버님이 필요하냐라고 말을 해. 근데 이 녀석은 머릿속이 백인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누구의 입장에 서서 대변하고 있는 거야? 네, 당연해요. AWS, 아마존, 그다음에 오픈AI나 에너스, 구글 입장을 대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국내 업체 중에 그들과 연합을 한 업체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네 비즈니스 타격을거니까 자기들은 외국 거 많이 팔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한글로 되어 있는 문서를 읽고 학습을 하는 예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나 글자나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네, 그 나라의 실체이고 그 국가의 정체성이고 그다음에 그 민족의 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 어떤 언어로 학습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네, 이런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AI도 컴퓨터 기기에 불과하지만 학습을 시키면은 아이를 키우는 거 똑같다. 그래서 피부는 노랗지만 미국에서 키우는 아이가 없습니다. 말도 셜록셜록하지만 머릿속이 백인들처럼 사고요. 근데 백인 애를 한국에 들어와서 키우고 한국에 가르치면 애가 한국말도 해요. 그 다음에 경상도 사투리 말도 해요. 네, 그리고 피자나 뭐 이런 것도 좋아하겠지만 김치를 안 먹으면 못 견뎌요. 네,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문화에 대한 정독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K컬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캐대언이 막 뜨고 있죠. 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적인 것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어떤 언어로 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유인전은 한국 거를 안 읽고 전부 다 외국 거를 유인전. 어렸을 때. 그래서 와 유럽은 미디어구나. 야 미국은 미디어구나. 그러면 중국은 뭐라 그래요? 짱꼴라 새끼들 이렇게 말하죠. 중국은 짱꼴라래. 근데 세상에 중국을 짱꼴라라고 부르는 그런 세상애들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동양인이 서양인입니다. 이게 문화에 대한 중독사회입니다. 우리는 객관성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캐드언이라는 거를 맡아서 캐드언이 뭐지? 캐이가 데모는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미국적인 문구는 거의 없고 문신 같은 거 하나 있어요. 문신, 물론 동양에도 문신이 있어요. 또 원래 문신은 주로 어디 이슬람? 문신의 전통은 제 기억으로는 영화 같은 경우는 이슬람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슬람에 보면 그런 문양들 자체가 다 모자이크 형식이고 보면 카펫을 짜거나 아니면 건물 자체 문양들이 전부 다 심오한 이성한 문양들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나라 본연의 유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보면 전부 다 한국적이에요. 맞죠? 물론 춤은 좀 한국의 춤은 그 춤이 아니죠. 그렇지만 한국적인 요소들을 가미해가지고 어필을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가능성들을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무시하고 그런 걸 만들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누구한테 교육받은 거예요? 서양 언어한테.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나 캐리어는 한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백인 AI가 어떻게 성공가 되냐. 끊임없이 나에게 상위 문명에 대한 어떤 소구 또는 흠모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비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나의 자신의 문화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정속이 되죠. 문화적으로 정속이 돼서 한 몸이 되면은 그러면 국가 간의 경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태극기 성적이 들고 나가서 우리를 미국의 50 몇 번째 주로 한 이것도 길거리에서 당당합니다. 네. 그들의 문화가 우리 문화보다 뛰어납니다. 이제 우리 문화도 그 수준을 지금 그대로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경계가 필요 없고, 이게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굉장히 급보스라고 말하시는 분들 진짜 그렇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냥 우리가 USA가 되면 되지. 그럼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나요? 중국이 우리 함부로 깔보지 못하고, 야, 저는 USA입니다. 50 몇 번째 입니다. 네. 이제 북한은 굉장히, 한국은 북한이 별로 상종 안 하잖아요. 네. 북한은 한국을 각국적으로 안 봐요. 그래서, 네. 왜냐면 애들은 노예야. 그래서 노예가 무슨 이야기냐, 주인하고 얘기. 그래서 주인이 누구랑 이야기하면 북한. 북한이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니네랑 무슨 뜻이? 니네 노예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우리가 노예처럼 보이는 거지. 우리는 안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당했어. 그래서 그들 우리랑 대화를 안 해. 누구랑 해요? 주인하고 해요. 주인은 누구? USA.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되려면 USA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녀들이 USA의 일원이 되면 좋을 것 같아. 한국 세상이 잘 모르지. 근데 시민권이 미국이야. 그러면 자녀가 나중에 글로벌 활동하면 돈, 이번 기회에 57번째 주로. 먼 미래를 보면은 USA로 백인 AI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한국 AI는 이렇게 말 안 하겠지. 아시겠죠? 왜 써버린 AI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공평하고 객관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AI는 사람과 똑같아서 학습을 시키는 대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백인 AI를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 세계 표준이고 공평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게 바로 미국을 대변하는 써버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그대의 써버린 얘기예요. 맞아요. 음, 음, 맞아요. 그래서 퍼져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AI의 그 가중치, 어텐션 구조는 빈도수예요. 그래서 이 빈도수는 관계성의 그 강도를 얘기하고 관계성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얘가 학습해요. 근데 이것이 옳다라는 근거는 무엇이냐? 다수결이 옳다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 그래서 민주주의가 선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를 선택하기 위한 원칙, 민주주의 원칙이에요. 대단한 민주주의죠. 근데 독도를 민주적으로 하면은 어느 나라가 일본 거예요. 너무 민주주의. 너무나 민주주의.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절대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데이터 사기이거든요. 왜냐면 일본이 끊임없이 데이터를 그렇게 배포를 하고, 인터넷상에서 계속 데이터를 올리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학습 방식을 하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독도는 데이터 수로 봤을 때 일본에 가깝다. 일본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맞죠? 써버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잘 소구하면, 이 문제가 나오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오픈 AI나, 챗 GPT라든지, 또는, 라마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전부 다 100인 개 국가를 대표하는 써버린 AI다.
이렇게 표현하면 나머지가 극명하게 밝혀져요. 그들의 AI가 누구를 대변하는지. 그리고 그 AI 모델을 기술적으로 업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업버전을 하는 그 모델들은 상위 모델들이고, 이제 훨씬 더 뛰어난 모델이다. 성능치는이나 신뢰도치는 뛰어나, 그래서 이제 업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버린 AI를 갖고 있지 않고 의존을 하게 되면, 자, 업데이트를 할 때 한국은 156번째로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업데이트를 받은 다른 나라에 경쟁할 수 있어. 일본 거가 먼저 업데이트를 했어. 그리고 우리는 1년 뒤에 업데이트 해줄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AI를 기반으로 한 모든 산업의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본에 대비해서 적어도 1년은 뒤처지는 것이다. 맞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버린 AI를 갖지 않는 안 되는 문제가 그래서 이제 구성 요소 안에 데이터는 당연히 국내에서 취급하면 된다. 이렇게 나왔어. 데이터를 문거로, 네, 백인 거로 말고, 한국인 거, 노란색인 거. 그 다음에 AI 모델을 알고 보면 국내에서 개발, 그리고 좌우에 속하는 타이밍은 다 된다. 그래서 인프라는 어떻게? 해외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면 안 돼. 국가 AI 컴퓨터 센터를 만들어야지. 그 지금 하고 있죠, 이거. 네. 그런데 유찰되고 있죠. 유찰되는 이유는 지금 국가가 56. 그러니까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냐? 아니면 국가가 통째로 먹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의 구도는 국가가 통째로 먹겠다. 근데 국가가 거기서 뭐 하려고? 중국 모델? 네, 민간의 기업 생산성을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 만든 AI 국가가 쓰려고 좀 이슈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인력이나 생태계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다 탈출한 R&D AI 관련된 고급 요소들, 그다음에 로봇에 관련된 고급 요소들 다 다시 백 시켜야 되는데 백을 안 해요. 백을 안 하는 이유는 언제 정책을 바꿀지 몰랐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R&D 예산 깎겠다 그러면 또 덧다리 싸서 해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지 한 번 가버리면 안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다시 키워야 되는데 앞에서 뭐가 이제 잘 익은 걸 보고 내가 줄 수 있어. 그럼 바보지. 그래서 여기 줄 수 있으면 먹자 되는데 뭘로 가야 돼?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으면 신뢰성이 없으면 인재들이 계속 재행을 하죠. 이거를 회복하는, 신뢰 회복하는 게 굉장히 지금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 나머지를 모두 사실 결정하는 게 거버넌스. 이미 거버넌스가 잘못돼서 이 거버넌스를 복구하려고 국가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복구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밀어 이렇게 했더니 밑에서 다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다시 참여하는 기업들을 없애는 그래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런 자꾸 그들은 왜 그럴까요? 하던 건데 이미 기존에 무엇을 해도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데이터, 이게 당연한 거죠. AI 모델이나 알고리즘 인프라, 인력이나 생태계 거버넌스. 그래서 데이터나 그다음에 인프라, AI 모델의 알고리즘 이거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그 앞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국내만 붙이면. 그다음에 생각 못하는 거. 인력이나 생태계 거버넌스는 생각을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돼. A 인력 생태계 거버넌스 이런 용어에 계속 집중해야 돼. 이거를 놓치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대통령이야 장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장관이 나에게 질문하면 뭐 기시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국가의 정책이나 똑바로 해주세요. 근데 예산 지원이나 똑바로 해주세요. 나한테 자문하면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거야. 그냥 필사 합격을 했어. 가서 기술 설명할 거예요? 아니죠. 정책이나 똑바로 하시죠. 이래야지 가서. 이게 지금 거버넌스 관점이잖아요. 그다음에 아니 지원하는 거 똑바로 만드세요. 왜 법은 계속 안 만들고 지지부진해요? 네, 법을 만들려고 하면 법에다 맨날 규제하는 것만 있어요. 지원해주겠다는 건 아니시고. 어. 법에는 이렇게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들에는 정작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서로 써놓지 않으면 거기에 관련된 부처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규제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규제는 재빠르게 적용돼요. 그래가지고 관리감독하러 나와요. 그 다음에 진단하러 나와요. 왜냐면 페널티 매겨서 돈, 네. 근데 돈 페널티 이렇게 매기러 올 때, 네. 항상 아시죠? 이런 걸 빨리 깨우치면은 기업에서 빨리 CEO가 됐어요. 자, 이제 추진 방안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국가 AI 컨센터 이런 것들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국가 AI 컨센터 써야겠죠.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AI 모델, 그래서 국가대표 LLM 지금 하고 있죠? 이런 거. 그다음에 인재 육성 및 생태계 확대, AI 인재 양성, 산업화 혁명 법의 수준. 이거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그다음에 GPU 구매, 그다음에 이 해외 이제 이 AI 이제 유치 요세 가지를 묶어서 지금 국가가 낸 과제가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걸 제가 찾아서 기억해야 돼요? 아니면 시험 보러 가는 여러분 찾아서 기억해야 돼요? 네, 알아서 하세요. 음, 민간 현역 비대정비, 그러고 그래서 서버진 AI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거. 음, 그래서 기본적인 AI에 대한 가장 큰 레벨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